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전자공학 및 전자공학 개론 모의고사 사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사회에 대한 난이도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6 난이도로서 군무원 난이도와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 문제가 6문제, 중 문제가 17문제로 대다수 중간 정도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하 문제가 2문제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회로이론에서 10문제, 전자회로에서 10문제, 논리회로에서 5문제로서 작년 군무원 출제 영역을 그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ZL이 이와 같이 페이저로 주어져 있습니다. ZL이 10에다가 위상이 60도인 이와 같이 페이저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소수 형태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에다가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자 10에다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J에다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5 플러스 J 5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부하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 PLmax가 최대 전력이 10W죠. 10W를 여기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4R분의 V 제곱이 10W라는 거죠. 10W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하의 저항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4 곱하기 5의 V 제곱은 1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V 제곱은 여기에 20이 되고 200이 되겠죠. 200이 되니까 여기서 V는 10루트 2가 되겠죠. 10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RMS입니다. 그죠? 시료값이죠. 시료값입니다. 그러면은 VIN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정연파에서 시료값으로부터 최대값 우리가 VIN의 맥스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10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20V가 되겠죠. 그래서 VIN의 최대값은 20V로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소 전력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류 전력 계산에서 복소 전력입니다. 자, 여기 전압이 부하의 전압이 주어져 있고 또한 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복소 전력 계산 문제인데 자, 피상 전력 P는 V에다가 I 공액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V에다가 공액을 취해서 I를 곱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류 공액을 권장을 합니다.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보면은 자 V에다가 V는 그대로 하면은 100 플러스 J50이 되겠죠. I 공액을 하면은 여기 전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공액을 하면은 4 마이너스 J3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400 이렇게 하면은 400이죠. 400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50이 되겠죠. 그따다가 플러스 J 허수 부분 계산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200이 되죠. 2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그러면 자 P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550이 나오게 되겠고 자 허수 부분을 하면은 J에다가 100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 전력.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부호까지 고려가 됐죠. 그러면 답은 3번인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부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호는 자,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자, 이 부하가 시부하라는 겁니다. 용량성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유효 전력은 550,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100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C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계산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주어져 있는 게 정전 용량, 이게 캐패시터죠. C가 2라는 거고, 캐패시터에 전하가 2쿨롱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거는 Q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Q는 CV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게 되면은 2분의 1 QV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또 2분의 1 뭡니까? C분의 Q 제곱이라는 이 세 가지 공식을 가지고 하면은, 자, 여기에 C하고 Q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C가 얼마죠? C가 2고 Q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4가 되어서 1 와트가 되겠죠. 에너지니까 줄이죠. 줄이 되겠죠. 에너지니까. 그래서 여기 에너지는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식을 가지고 구하면은 1줄이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덕턴스의 상호 결합 인덕턴스 M이 존재할 때에 유도 현상에 의해서 2차 척의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에 상호 결합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I1에 의해서 여기 2차 척의 전압은 2차 척의 전압은 이게 이제 방향이 같다고 했을 때 가극성일 때는 MdI1 dt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가 전류가 I1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극성이죠. 그러면은 V2는 여기 V2는 M에다가 dI1 dt 이렇게 V2가 얻어집니다. 그럼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I1이 되겠죠. 이 방향이. 그 다음에 여기서 감극선이 되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MdI1 dt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거는 I1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감극성이죠. 마이너스 M이죠. 그러면 여기에 V2는 마이너스 MdI1 dt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플러스 M이죠. 그죠? 그냥 가극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I1이 흘러 들어오니까 이것도 M의 dI1 dt로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플러스인데 3번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이 되어서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교류 전원에 대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잘 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두 개가 임피던스가 같아요. 임피던스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공진이 일어납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병렬 공진이라 하죠.
병렬 공진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은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공진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진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남는 회로가 이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인데 R이 10 더하면은 20이 되죠. V가 20이 되니까 이거는 1A가 흐르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으로 공진을 이해하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시 전력의 평균값이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효 전력은 곧 평균 전력이다. 또한 평균 전력, 소비 전력 다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순시 전력의 평균값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데 역률은 뭐분의 뭡니까? 피상 전력분의 뭡니까? 소비 전력 또는 유효 전력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균 전력 이거는 유효 전력이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피상 전력 하면은 맞습니다. 평균 전력과 피상 전력의 비율이다 하면 되는데 이것이 틀렸네요. 자, 용량성 부하에서는 음의 무효 전력이 전달된다.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했는데 용량성 부하에서는 음의 무효 전력이고 유도성 부하에서는 양의 무효 전력을 만든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도면은 역률은 자 우리가 역률은 코사인 시타죠. 코사인 시타인데 요 시타가 0도면은 코사인 0도가 되겠죠. 코사인 0도는 1이 되어서 역률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주 이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도 현상이 굉장히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통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보통 학원에서는 이 과도 현상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이 과도 현상을 아주 쉽게 제가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1에다가 접속이 되고 있어.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캐패시터에는 이와 같이 V가 요 최대 전압이 V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안정된 상태로 정상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자 T가 0보다 큰 순간에 이제 회로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R이 있고 캐패시터에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V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회로로서 이제 T가 제로일 때는 방전 회로가 됩니다. 방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V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T가 탁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이제 방전이 일어나니까 방전 패턴을 보면은 여기에 최대값에서 시정수에 따라서 이렇게 감쇄가 되는 이런 IT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초기 값은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IT는 초기값 R분의 V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T가 되는데 RC회로에서 시정수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타우 대신에 RC를 넣게 되면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4단자 정수 ABCD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저항회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ABCD를 구할 때, 자,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요 1회로하고 2회로를 ABCD는 서로 곱할 수가 있죠.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이 1번 회로 2옴에 대한 ABCD는 1, 1 써주고 여기가 2고 0이죠. 두 번째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회로는 요거에 대해서 하면은 1, 1이고 여기가 0이고 2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ABCD는 종속 접속되어 있으면은 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벡터 행렬의 곱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1, 1하면 2가 되고 여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행렬을 하면은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A, B, C, D 값이죠. 그러면은 답이 3번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이제 저는 이거를 권장합니다. 우리 학원생들한테도 이거를 많이 권장하는데 이거를 분할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이걸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식을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T형 회로 하려면 여기에 0옴이 있는 거하고 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우리 학원생들은 2초 만에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 플러스 2분의 2 그러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분의 2분의 각 두 개씩 곱한 거 2 하면은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것하면 0이고 이것하면 이거 0이죠. 그러면은 2분의 4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냥 2가 되죠. 여기도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것의 역수가 됩니다. 2분의 1이고 이거는 1 플러스 2분의 0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지우게 되면은 이거는 2가 되고 이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하고 동일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블럭선도, 신호흐름선도, 이거는 우리가 블럭선도입니다. 블럭선도, 어떤 데서는 신호흐름선도가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블럭선도, 이거는 블럭선도에서 전체 이덕을 구하는 겁니다. 즉, 전달함수, 이것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R분의 C를 구하라 했죠. 여기 입력이 R이고 출력이 C니까 전체 이덕,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슨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메이슨 공식. 자, 이거는 메이슨 공식 M은 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1 마이너스 델타 1 플러스 델타 2 땡땡땡 있고 G에 1 마이너스 루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이슨 공식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1 자, 루프가 하나도 없죠. 지금 요것도 지금 요렇게 하고 요래 하니까 루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 자, 델타 2도 0입니다. 그죠? 루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그러면은 분자만 하면 되겠죠. 자, 분자 G 그러면 G를 구하면은 이거는 전달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G1 G2죠. G1 G2 1 마이너스 이거하고 겹치지 않는 루프는 없습니다. 이거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경로가 또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G2가 되고 1 마이너스 이거하고 겹치지 않는 루프는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C까지 가는 경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또 뭐가 됩니까? 이덕은 1이고 1 마이너스 요거하고 겹치지 않는 루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은 G1, G2 플러스 G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거는 없고 이거는 0이고, 자, 분자는 m은 이제 분모는 1이니까 빠지고, 자, 요거를 대입해 보면은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이덕은 G1, G2 플러스 G2 플러스 1 이렇게 이덕이 나오게 되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전 용량 캐패시터의 회로에 기전력 E가 이렇게 가했을 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여기 E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가 E가 존재를 하고 캐패시터에 여기 C가 있는데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이거는 CdVdt죠. 자, 이 공식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C에다가 ddt, 여기 전압을 미분하면 되죠. 여기에 전압이 EM의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인 요거를 미분하니까 상수는 앞으로 놓으면은 C에다가 EM이고,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오메가가 빠져나와야죠. 여기 사인을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하나 빠져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정리를 하면은 자, 오메가 C EM의 코사인이 지금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면은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같은 것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이오드에 대한 여러가지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입니까? 아니죠. 역방향이죠.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제너 항복 현상에 의해서 일정한 공급이 된다. 이거 항상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입니다. 우리가 역방향의 항복 전압을 우리가 제너 항복으로 해서 일정한 전압을 공급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이거를 LED라고 하죠. LED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인가되면 빛이 방출된다. 우리가 요거는 다이오드의 각종 다이오드의 동작에 있어서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역방향을 인가하면은 공핍층이 늘어나죠. 공핍층이 늘어난다. 맞죠? 자, 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라죠. 이거는 수광입니다. 수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는 역방향을 이용합니다. 역방향을 이용하면은 빛이 인가되면은 역전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역방향 전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FET에 관한 그런 문제로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은 자, N채널 J팻은 VGS가 음으로 증가할수록 채널의 폭이 감소합니까? 그렇죠. 감소하죠. VGS가 음으로 증가하면 채널 폭은 감소합니다. 이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채널 폭이 감소하면 드레인 전류는 채널 폭이 감소하는데 증가할 수가 없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자, DMOSFET은 공피평 모드와 증가형 모드 어느 곳으로 동작할 수 있다. DMOSFET은 증가형과 이거를 두 개 어느 모드로 선택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OSFET은 VGS가 0일 때 이 MOSFET은 우리가 이 MOSFET은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VGS가 0이면은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는 0입니다. ID는 그때 0이어야 되고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로 바이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 바이어스를 하는 것은 제로 바이어스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DMOSFET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이 MOSFET에서는 제로 바이어스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CMOS는 이 MOSFET의 N채널과 P채널을 직렬로 결합시켜서 이게 C가 complementary 상보형 MOSFET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N채널과 P채널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동작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니언하고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이오드 회로로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를 구하라.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는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쪽 부분을 복잡하니까 요거를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꿔버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VTH가 요거하고 요거 보면은 5V죠. 그러면은 여기는 태분한 전가 5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볼 때 RTH는 요거는 단락되고 10이 되니까 5가 되겠죠. 여기 5ohm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파트가 이렇게 태분한으로 요 부분이 오른쪽과 같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요거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전압이 여기가 20V고 여기가 10oh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세요. 여기에 이거는 전류가 1이 흐르겠죠. 요거는 1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에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되죠. 역방향이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못 흘러요. ID는 0이 됩니다. 역방향이니까 전류는 못 흐른다 이거죠. 그럼 ID가 0인 것을 찾으면은 이것이 되고,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PIV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이오드에는 역방향이 되니까 다이오드는 오픈이 돼 버려요. 오픈이 되고, 여기에 다이오드에 오픈이 이제 되고, 여기에 요렇게 전압이 걸립니다. 이것이 VD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0V하고 5V가 차이가 되는, 이것은 15V가 이렇게 걸릴 겁니다. 15V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이오드의 방향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걸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다이오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걸리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플러스 VD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VD는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원 회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회로로서 옳은 것은, 여기 AC 220V가 들어오죠. 그럼 변압기를 거쳐서 변압기가 되고, 여기에는 정류 회로가 들어가죠. 정류 회로. 여기는 반파 정류, 전파 정류가 있겠죠. RC 필터. 이거를 우리가 평활 회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평활 회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귤레이터가 되겠죠.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 이거를 우리가 정전압 회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거는 OPAMP에서 전압 팔로우 회로가 되기 위해서, OPAMP에서 전압 팔로우가 되기 위한 거는 OPAMP 전압 팔로우 회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
자, 여기서 OPAmp가 전압 팔로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VI가 되면은 이것을 전압 팔로우입니다. 여기 Vout은 전압 팔로우는 Vout이 VI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전압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전압, 이거를 다른 말로 전압 버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전압 팔로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R1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R1이 없을라 그러면은 이거는 무한대가 돼야 되죠. 이거는 오픈돼야 되잖아요. 오픈이 돼야 되고, 이거는 R2는 여기 저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ohm이 되었죠. 이거는 쇼트가 돼야 되죠. 쇼트가 돼야 되죠. 단락이 되고 개방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R1은 이거는 오픈으로서 무한대가 돼야 되고, R2는 0oh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이 OPAmp 회로로서 이거는 OPAmp의 감상기 회로입니다. 감상기 회로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감상기 회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공식으로 암기해 주면 편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감상기 회로는 반전 입력도 있고 비반전 입력도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이런 회로를 감상기 회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둘씩 같죠. 같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공식으로 이 두 개씩 같을 때 감상기 회로는 자, Vout은 R1분의 R2의 V2-V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R1은 얼마냐면은 10입니다. 10분의 R2는 20이죠. 그러면 V2라는 거는 자, V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이 3V죠. 3V. V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걸리는 전압, 여기 2V입니다. 마이너스 2 하면은 2에다가 곱하기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2V가 나옵니다.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를 감상기 회로를 푸는 방법은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상기 회로는 패턴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은 간단히 이렇게 공시험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상기 회로네 하고 감상기 회로의 세 가지 패턴 중에 어떤 거다. 네 개가 저항이 네 개가 같은 건지 아예 다른 거라든지 이와 같이 패턴이 있습니다. 저 인강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있으면 바로 공식에 대입해 버리면은 간단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먼 에미터 정폭기에서 바이어스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베타 값하고 VB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루프를 먼저 구하면은 IB를 구할 수 있겠죠. IB는 뭡니까? 요 100kΩ분의 2.7에다가 여기 0.7이죠. 마이너스 0.7 하면은 100K분의 2가 되겠죠. 그냥 이거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IC는 베타 곱하기 IB가 됩니다. 베타가 100이죠.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면은 요 100이 약분되고 1kΩ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2m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루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포인트가 VCE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제가 사실은 이거를 빠르게 2초 만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5V부터 kΩ 5는 IC 곱하기 1.5kg
더하기 VCE가 됩니다. 자, VCE는 5-IC가 얼마입니까? 2죠. 2mA 곱하기 1.5kΩ이에요. 그러면은 5에다가 이거 하면은 3이 되죠. 3 하면은 2V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VC를 구하라 하니까 2V가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하는 것을 저 인강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요 루틴을 이렇게 바로 VC는 뭡니까? VCC-ICRC라는 걸 알아버려야 돼요. 그럼 이거 다 알고 IC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2, 3초 내에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8번 문제죠. 이거 코먼 에미터 정폭기에 대해서 이득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코먼 에미터고, 요것은 우리가 결합 캐패시터라 하죠. 결합 캐패시터. 요거는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 코먼 에미터, 전압 분배 바이어스를 갖는 코먼 에미터에서, 자, 이것은 전압 1보다 큰 전압 이득을 갖는다. 자, 요 전압 이득은 마이너스 R2분의 RC 프라임으로서 항상 이거는 코먼 에미터에서는 1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자, C2를 제거하면은 요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제거하면은 전압 이득은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환이 되면서 이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전압 이득은 뭡니까? 마이너스 RE 플러스 RE의 RC 프라임으로 되니까 이득은 줄어들게 되죠. 자, 이것이 2번이 틀렸네요. 그죠? 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입력과 출력이 서로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위상이 180도 반전되어서 나온다. 자, C와는 우리가 결합 캐패시터 또는 DC 블락이라 해서 V 안에 DC 성분을 차지한다. DC 성분이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DC 블락을 시켜주는 회로이다. 맞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회로가 좀 낯섭니다. 연산 정폭기인데 이거는 이제 비반전 정폭기예요. 비반전 정폭기 회로. 자, 이렇게 보니까 참 낯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회로를 한번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존재를 하고 여기가 Vout이 되겠죠. 여기는 접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2kg고 여기가 5kg 되겠죠. 자, 이겁니다. 2kg하고 5kg를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3V가 공급이 되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4kg고 여기가 8kg고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저는 여기에 V 플러스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V 플러스를 구해 보면은 여기 3V가 4하고 8이 되죠. 그러면 V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8분의 8 곱하기 3이 되니까 V 플러스는 2V가 되거든요. 그러면 V 아웃은 비반전 정폭기 1 플러스 뭐분의 2분의 5죠. 2분의 5 곱하기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앞에는 3.5가 되고 V 플러스는 2V죠. 그러면 이거는 7V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발진기 문제로서 발진기 중에 RC 발진기입니다. RC 발진기 중에 이상천이 발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발진기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LC 발진기, RC 발진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RC 발진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천이형 RC 발진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피드백 회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9분의 1이라는
것을 감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게 반전 정폭기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정폭기의 이덕이 얼마가 되냐면 29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의 마이너스 29가 돼야 되죠. 여기가 위상이 180도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29가 되니까 요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R분의 RF가 29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9가 되니까 R분의 RF는 얼마가 됩니까? 29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29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공진 주파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의 공진 주파수는 2파이 RC분의 1이에요. 근데 요 저항이 요 밑쪽 부분에 있으면은 루트 6을 밑으로 해주면 되고, 저항이 RC가 포지션이 바뀌어 있으면은 루트 6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회로에서 이거를 우리가 논리전자회로라고 합니다. 논리전자회로.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모스형이죠. 시모스형 논리전자회로에서 출력 Y에 대한 불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모스형은 위하고 아래가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요 윗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고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시모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레인에서 뽑기 때문에 위상이 180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A가 있고, 자, A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곱이죠. 직렬이죠. A 곱하기 C하고 C 더하기, 이건 O하니까 더하기 B하고 D가 직렬이죠. B하고 D가 직렬입니다. 근데 요게 드레인에서 뽑기 때문에 180도 반전을 가져오니까 낫을 붙여줘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전자회로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인강을 잘 들으면은 이런 것들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카르노맵은 항상 논리회로에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카르노맵에 의해서 논리식을 간소화해서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요렇게 묶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AB를 상쇄시키면 AB가 1, 1일 때 지금 A가 1이죠. B가 1이죠. 그럼 B가 남고, 그 다음에 요 세로축에 보면은 이것하고 이거니까 C는 서로 상쇄되고 D가 남죠. D바가 되네요. B, D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 부분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하고 보면은 A는 서로 상쇄가 되고 B바가 남죠. B바가 남고, 그 다음에 이거 써주면 되죠. C바 D가 되나요? D.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출력은 BD바 플러스 B바 C바 D, 이거하고 같은 거를 찾게 되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불식의 간소화거든요. 간소화라는데 우리가 불대수를 가지고 간소화를 하지만은 이거는 카르노맵을 가지고 간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냥 써주세요. 이거를 쭉 전개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하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A바 B, D바가 되고, 그 다음에 A바 B, C바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AB가 되죠. AB 플러스 A바
B, C, D가 되죠. B, C, D. 요렇게 하면은 A바 B, C, D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간소화하는데, 요거를 이제 카르노 맵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요 식으로서 전개하면 이게 A, B, C가 없죠. 그러면은 0, 1, 여기가 0이죠. A, B, C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0, 1,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 1, 0,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CD가 없어요. A, B는 1, 1이고 1, 1이고 1, 1, 1, 1, 1, 1 써주고 0, 0, 0, 1, 1, 0, 1, 1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0, 1, 1, 1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카르노 맵으로 표시할 겁니다. 카르노 맵으로. 자, 카르노 맵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 A, B, C, D 0, 0, 0, 1, 1, 1, 1, 0 0, 0, 0, 1, 1, 1,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표시해 보면은, 자, 0, 1, 0, 0, 0, 1, 0, 0 이거 다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묶으면은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카르노마블 하면 B만 남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B로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그레이 코드에 관한 변환 순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레이 코드 성질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레이 코드는 오직 변화가 될 때 한 비트씩 변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비트가 동시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000에서 001로 변할 때 한 비트 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진 바이너리 코드 같으면 001 다음에 뭡니까? 010이죠. 010이면 두 비트가 변하니까 이거는 뒤로 보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011이 들어옵니다. 01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001에서 한 비트 가운데 것만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A는 011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나머지는 다 틀렸죠. 011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그러면 01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비트 바뀌려면은 111이 적합하겠죠. 여기는 111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100은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1,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되면은 이제 다 모든 게 맞아 들어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 논리 출력 F를 구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또 엔드 게이트죠. 여기에 불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여기에 점이 A 바죠. 이거는 여기는 A가 내려오면 여기는 A 라인이고 여기는 A 바 라인이죠. 그럼 여기는 A 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져오니까 이거는 B를 가져오죠. B. 여기는 C는 C바에서 가져오죠. C바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를 가져옵니까? A바죠. A바. 여기에는 뭡니까? A죠. B죠. B. 여기는 C죠. 그 다음에 요 라인 한번 볼까요? 여기는 A를 가져오죠. A. 여기는 B바 라인이죠. B바. 여기는 C죠. 여기는 여기 가져오면은 A죠. 여기서 가져오면은 B죠. 여기서 가져오면은 C죠. 그럼 이것이 OR로 되니까 F는 뭐가 됩니까? F는 A바 B C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바 BC A바 BC 더하기 요거 A B바 C A B바 C 더하기 A B C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소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카르노 맵으로 해야 되겠죠. 카르노 맵으로 간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가 A, B, C 0, 1, 0, 0, 0, 1, 1, 1, 1, 0.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0, 0, 1, 0이죠. 0, 1, 0. 여기가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묶으면은 A가 B가 되죠. 요거를 묶으면은 AC가 되죠. 그러면은 F는 뭐가 됩니까? 이거 두 개가 OR로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난이도라면은 여러분들이 한 70점 이상을 받아주시면은 군무원 시험 합격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한 50점 이상을 이 문제에 50점 이상을 받아주면은 합격 그래도 가능권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70점 이상을 받았다면은 상당히 뭐 그런 대로 잘 한 겁니다. 뭐 요즘 전자직이나 통신직 같은 경우에 뭐 점수가 군무원에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70점 여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갔을 때는 한 80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 하 문제가 좀 적습니다. 근데 군무원 실제 가면은 하 문제가 4-5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7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은 한 10점 정도 더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이 되려면은 한 40점 이상, 이 모의고사에서 50점 이상은 좀 받아 주셔야 한 가능권, 합격 가능권에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0점 이하로 받은 학생들은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수험 상담이 있는 학생들은 아래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월 달에 5회 모의고사로 5회 모의고사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출제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